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곽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자, 이번 주제는 좀 무서운 수치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여러 곳, 그러니까 대출받은 2030 세대가 무려 139만 명이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31%에 달하는 청년 세대가 다중채무를 견디고 있다는 얘기인데 대책은 없는 걸까요?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이야, 참 무서운 숫자입니다. 젊은 분들 3명 중에 1명은 다중채무자란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진 청년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30대 이하 다중채무자가 139만 명이고 1인당 평균 대출 잔액 1억 1,158만 원이나 되는데 9년 전인 2012년과 비교했을 때 무려 2배 이상 급증한 액수입니다. 이 평균값은 부채가 없는 가구를 포함한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이 주택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융부채만을 계산한 액수인데도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주택 임대 보증금까지 포함하면 빚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건데 상당한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원금이 빌린 원금이 이 정도인데 최근 원금만큼이나 무서운 게 바로 이자죠. 지난달 23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이 은행권 대출 금리는 다시 오름세를 보여 대출 이자 부담은 더욱더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가장 큰 문제는 청년 가구주 5명 중 1명은 연소득의 이 3배가 넘는 빚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미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또 빚을 내야 하는 악순환이 거듭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청년층 허리가 사실상 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건데요. 네. 오늘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지만 빚은 이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청년층의 빚 왜 이렇게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걸까요? 네, 이번 보고서는 청년의 빚 가운데 가장 큰 이유로 이 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금 용도 68.8%였고 2위가 사업과 이 투자로 16.5%로 조사됐습니다. 그동안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이른바 영끌, 빚내서 투자는 비투 열풍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청년 빚 증가의 원인이 개인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부모님의 병원비, 아버지의 연대보증,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등으로 인해서 사회에 나가기 전부터 빚더미에 올랐다는 청년들도 상당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 이미 출발선부터 다르다는 얘기인데 이런 경우 대다수 좀 애초부터 제1금융권에서 뭐 저금리의 좋은 대출 상품을 받기는 더 어려운 거잖아요. 네, 사회 초년생들을 주로 이용을 하는 이 직장인 신용대출의 경우 시중은행은 직업 정규직 여부 또 재직 기간 그리고 연봉 등을 고려합니다. 자, 문제는 플랫폼 노동자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많은 청년이 이 해당 기준 바깥으로 밀려나게 된다는 점인데요. 결국 고금리의 카드론 등 제2금융권 또 심하게는 불법 사채에 내몰리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일찌감치 해결되지 못하면 결국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오게 된다는 게 결정적인 문제가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빚을 진다는 것, 그러니까 이 채무는 가족이나 친구에게조차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혼자 대부분 끙끙 앓다 보면 채무 조정 또 회생 신청 등 제도적 도움이 아닌 불법 사채라는 최악의 선택으로 이 빚을 불리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결국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우울증이 찾아오고 또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빚에 허덕이는 다중채무자인 청년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없을까요? 네, 이럴 때는 신용회복위원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단기 연체가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이자를 최대 50%까지 낮춰주는 신속 채무 조정이 시행되고 있는데 제도 시행 5개월째인 지난달 24일까지 4,918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신속 채무 조정, 이걸 좀 따로 받을 수 있는 조건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신속 채무 조정 청년 특례는 30일 이하 단기 연체나 연체 우려가 있는 청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기존에 받은 대출 이자율을 최대 50% 낮춰주는 게 핵심인데 지원받은 청년들은 평균 이자율이 43.4% 낮아졌고 전체 이자 감면액은
72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청년 신속 채무 조정은 오는 9월 말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데 최대 4만 8천 명을 지원하는 게 목표입니다. 현재까지 목표치의 10분의 1 정도만 이 지원이 이루어진 만큼 필요하신 분들을 이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청년 특례 제도니까요. 그러면 이제 좀 빚에 허덕이고 있는 다른 연령층으로서는 상당히 좀 부러운 제도일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제도 시행을 두고 이 초창기에는 금융위가 정책 소개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투자 손실 등 애로가 큰 저신용층 청년들의 재기를 지원한다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영끌족 지원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부터는 지원 대상이 확대가 됩니다. 지원 대상이 청년뿐만 아니라 전 연령층으로 확대되는 건데 이 역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연체 기간이 석 달 미만인 기초생활보급 보장 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이자 전액과 원금의 최대 30%를 감면해 줄 예정입니다. 신보규는 은행 등 금융사와 협약 등을 거쳐서 이달 말 시행에 나설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컷 이슈는 어떤 소식 준비하셨을까요? 자, 이렇게 빚에 허덕이며 어려워진 건 비단 청년뿐만이 아닙니다. 기업과 자영업자 역시 최근 빚이 많이 늘고 있다는 보도가 많았는데요. 실제로 최근 기업과 자영업자 빚 통계를 좀 내봤는데 거의 1,80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 전보다 거의 217조 원이 늘어난 수치로 나타났는데 2008년 이후 최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야, 사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빚이 쌓이기만 한 곳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자영업자분들이야 뭐 왜 이렇게 늘어나는지 짐작이 되는데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지난해 하반기에 레고랜드 사태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채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고 채권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한 기업들이 은행 창구로 몰려갔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빚이 늘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투자자를 못 구하니까 은행으로 간 건데 뭐 문제는 이제 그 사이에 금리가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이자 부담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여기에 최근에 미국이 또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다 보니까 네. 한국은행은 역시 따라갈 수밖에 없죠. 기업으로서는 그만큼 더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청년층의 빚더미는 개인에게도 또 사회적으로 뜨거운 시한폭탄이기도 한데요. 개개인이 부채의 위험성을 낮추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더 큰 악재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도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도 곽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